온라인학교 4학년 체험이라고 합니다. 큰 질문은 아니고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습관 고정성을 가지고 계신지 고소하신 루틴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루틴입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루틴이 있어요. 나가는 시간도 항상 똑같고 옷 같은 경우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옷을 골라입는 걸 좋아해서 일단 그냥 아무거나 집을 오늘은 좀 신경 쓰고 나왔는데 랜덤하게 루틴이 되어있고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시간 고정성이. 그 정도의 고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맨날 아침에 8시 반에 학생들하고 랩미팅을 합니다. 이게 좋은 고정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표같이 조금 살고 있기는 해요. 되게 똑같은 걸 하고 습관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인지 유연성 최대한을 보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의 경우는 그 앞부분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 발달하는 회로가 다 되지 않아서 왜 구조적 차이 때문인 걸지 않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까지는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뭐 교육학과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문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CS가 얼마나 개발이 되느냐,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그런 걸 형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동화나 신화 같은 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고 뭔가 상상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는데 크면 클수록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약간 입시 쪽까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짜맞춰져 있는 그런 답을 푸는 공부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실은 자기가 상상하는 능력을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나 대학원에서도 대학원에 가면 그게 되게 돌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부터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질문부터 다 만들어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논리 전개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처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재밌는 상상들을 해내야 하는데 그 상상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항상. 그리고 항상 있는 거에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마도 기존의 교육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 중에 시냅스 내회로가 생성이 어느 정도 19살 때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좀 이런 창의성 교육을 어느 정도 그것도 제 흥미를 느끼게 시켜줘야 나중에도 계속 그 재미를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학생이고 그래서 얘기해주신 어떤 그 습관의 형성이 창의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감명이 깊던 와중에 한편으로는 그 습관이 굉장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잉여 에너지가 되어준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습관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좋게 편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동기나 의지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영역이 결합이 되어야 창의성으로까지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습관과 매너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박사과정이라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실은 인지 유연성이 반복이 되면 이것도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이제 학습 회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핫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매너리즘도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되게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도 실은 계속 창의적인 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험실에서도 처음에는 막 창의적이지만 이 일을 실은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습관으로 넘어가거든요. 습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창의적이지가 않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이 일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또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를 어떻게 타파를 할 거냐? 그 문제는 실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학습회로를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얘기를 다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느낄 때 되게 의도적으로 그 습관을 한번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리프레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가도 갔다 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게 그 맥락에서 다 설명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접근했던 방식이 있으면 만약에 연구면 그 연구에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걸로 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거나 주제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완전히 리프레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고 무조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4일 정도 반복 이상이 되게 되면 아주 강하게 4일이 반복이 되게 되면 습관으로 넘어가는 서킷이기 때문에 일단 습관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것도 되게 실은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은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 간의 상호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도 얘기를 하면 길어질 때 이게 병렬적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이 있어서 직렬 연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느냐에 대한 지금 문제도 학계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범대학이다 보니 어린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 경우에는 바로 공부를 하면서 그 영상을 조금 틀어놓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야구 준비를 틀어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좀 내가 보수적으로서 이거 하나만 해라고 하면 이거 하면 습관대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습관대가 괜찮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내 앞부분에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만 공부하면 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이번에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고등학교 때도 있고 그게 진짜 습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 분야가 아는 수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을 봤을 때 진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귀 막아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좀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흘려드는 것 같아요. 외국인 찾아가는 정도로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집중 공부에서 집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안정, 외부와의 소통차단, 로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있으면 제 경험에 가까워서 그 학생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으나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학생한테 방해가 되거나 혹은 그걸 악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제한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야구 준비 같은 경우에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저희 대학원 학생도 6시가 넘으면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이 6시 이후라서 괜찮은데요. 6시 전에 그러면 좀 뭐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짜는 손가락의 습관으로 돌리는 건지 야구 중계를 듣는 게 습관으로 돌아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분석해왔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좀 컨텐츠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주의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적어도 주의 분산이 되긴 할 겁니다. 왔다 갔다. 이제 주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구 중계는 좀 아니면 나의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디저트가 어린 한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의 중점이 뒤에 있는 자원을 어땠으면 저 앞에 몰빵하자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자원을 자극함으로써 더 크게 발전시키자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저희가 뭐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왜 그런 책임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진짜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책 읽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들을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사고방식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생각에 그러니까 다양한 연합을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겪어봐야 AI랑 비슷한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머리 앞쪽 구조 여러 가지 그런 웨이트 값을 바꿔서 맨날 그 AI 얘기하는데 연합을 다양하게 해봐야 나중에 여러 상황에서 그 웨이트 값을 바꿔서 연합을 여러 가지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동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죠.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거 말이에요. 많이 조심하면 자극하는데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되게 고집하고 하다고 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다큐멘터리나 역사 채널이나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의 연합이 이런 연합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수용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고 나중에 앉아가지고 그 강의를 제 머리에서 다시 리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해서 그거에 교수님이 얘기를 할 때도 그 사고의 흐름이 다 연합이 있거든요. 자기의 사고의 흐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묶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스스로 그 연합을 다시 구현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습관이 이렇게 되려면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습관을 본인이 끊어내는 한 번씩 리프레시 과정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습관에서 끊어내고 이걸 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생각을 잊지 유연성의 범위로 다시 되돌려보면 얼마만큼의 휴식 기간이 필요할지 그런 것도 이건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시나요?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은 실험된 결과가 저는 없어서 아마 이건 진짜 심리학과 이런 데서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저희 대학원생은 적어도 조금 주는 것 같긴 한데 여름방학 일주일하고 겨울방학 일주일은 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리프레시를 하고 오라고 하면 리프레시를 하고 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생각 좀 다시 해봤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 리프레시 타임은 확실히 필요한데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바꿔드리기가 어렵고요. 개인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보면 일주일 부족한 학생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여하튼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내용 중에 밤을 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연구 과정 속에서 스스로 교수님께서 연구자로서 스스로 생각처럼 되지 않거나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일으키시는 동기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제끼입니다. 그게 저희 예전 지도 교수님 오케이데이 호서관 선생님이 되게 대가신데 그분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한 거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놓고 나중으로 빌어라.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다른 연구를 할 때 그게 문맥이 맞으면 그때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 그래서 일단은 제끼면 되고요. 제껴야 저도 편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 졸업은 해야 하잖아요. 빨리 제끼는 것도 능력입니다. 빨리 제끼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다시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연구를 할 때 대학원 때는 아마 아직 학부생이었어요. 대학원 때는 학부 때는 그럴 필요 없는데 대학원 때는 이제 안 되는 시험 되게 많거든요. 그럼 되게 괴로워요. 근데 그것도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빨리 지키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되는 걸 찾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기입해놓으세요. 안 된 건 기입을 해놓고 나중에 정말 이게 맞아.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의 세감이 짧아가지고 아직 숙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머리에서. 그래서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보면 그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고 들어보는데요. 제가 이전에 등록해 있는데 항상 어디라는 제가 있는 직업을 몰입.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아주 단순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살면 그 인지 유연성 쪽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난제들을 풀고 이럴 때 재료공학 하신 분 같고 지금쯤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실 텐데요. 혹시 그 몰입이라는 거하고 지금 관련하신 내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걸 앞으로 생각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몰입이라는 게 아까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들어보면 상당히 무사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이라든지 왜 어느 부분이 살리는지 그런 걸 저희 내용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네임지 과학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과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이미 하신 게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몰입이라는 거 인덱 상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